안녕하세요. 고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창업 환경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과 같이 창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창업 생태계만 보더라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강남 역삼역에 그 마루 180이라는 코워킹 플레이스를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실리콘밸리나 뭐 다른 나라들 가면서 부러워했던 게 가보면은 그런 큰 그 공간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투자자와 창업가들이 항상 만날 수 있는 24시간 동안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는 걸 보면서 대단히 부러워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그 공간들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디캠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올해 드림엔터 광화문에, 그다음에 또 마루 180, 그다음에 또 스마일 게이트가 오렌지팜이라고 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많아지면은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만 가지고 초기에 무슨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속에서 창업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태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초기에 여러분들 창업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금이죠. 근데 이 자금 문제도 상당히 숨통이 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엔젤 투자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자금 조달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첫째가 엔젤 매칭 펀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셔서 초기 자금에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뭐 자기 자금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정부가 창업 지원 자금이라 해가지고 한 1억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지원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또 옛날에는 그 기보나 신보 통해서 융자 형태로 받았지만은 그게 보증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그 보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창업 초기의 시드머니 이걸 확보하기에는 대단히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 1억이나 5천 가지고 성공하기 어렵죠. 중간에 좀 더 돈이 들어야지만이 사업이 성숙될 수 있고 매출이나 이익을 내기까지는 마중물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물론 어느 정도 매출 이익을 내면 자생할 수도 있고 또 투자도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시기, 그걸 보고 소위 데스밸리라고 그러죠. 죽음의 계곡이라는데,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엔젤 매칭 펀드입니다. 엔젤 매칭 펀드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투자를 3억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면은 정부가 매칭해 가지고 또 3억을 투자해 줍니다. 그럼 6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가 또 R&D 자금을 2억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토탈 8억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창업해가지고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엔젤 투자 좀 해달라. 근데 제가 생면부지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투자해달라. 저희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기 기업들은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고 그런 성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사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 투자자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어떤 투자자든 간에 결국은 뭘 보고 투자하느냐, 기술이나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 더 나아가서 팀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 처음 본 분들한테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보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분이 사업하다가 투자받고 사업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손들고 뭐 물러서 버릴지 또 그 돈 가지고 엉뚱한 데 써버릴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젤 투자는 3F라고 합니다. 엔젤 투자자를 3F. 첫째는 패밀리, 둘째는 프렌즈. 그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본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는 그 창업한 사람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죠. 저 친구는 어렸을 때 봤더니 정말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친구야. 이런 신뢰를 받아온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받으시면은 정부가 거기에 상응해서 3억까지 매칭으로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변에서 투자를 받아오신 분한테 대해서는 저 사람이 인생을 헛산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신뢰받을 수 있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뭔가 증거를 보여주신 분들한테 엔젤 투자자들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변에서 단돈 뭐 몇천만 원도 투자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인생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오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그 주변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나머지 F가 뭐냐? 풀입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그 바보 왜 바보라고 하냐면은 아이디어나 기술만 보고 덜썩 투자하는 사람, 인간에 대한 신뢰를 검증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엔젤 매칭 펀드를 활용하시려면은 주변에 많은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러시려면은 이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모이는 모임, 저희 엔젤 투자협회에서는 엔젤 리더스 포럼이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매달 두 번째 월요일 날 광화문에 있는 VR 빌딩 거기서 오후 4시부터 엔젤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여기 엔젤 투자자들이 모입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평소에 이분들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정작 필요할 때 투자를 받으실 수가 있죠. 또 제가 또 하고 있는 고벤처 포럼이라고 매달 마지막 화요일 날 광화문 KT 월레스케에서 제가 포럼을 합니다. 제가 이걸 8년째 하고 있는데 이 포럼에 오시면은 투자자들 만나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오셔가지고 IR 발표를 시키고 그걸 멘토링을 해주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런 투자자들하고 평소에 그런 소통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 놓으시면은 투자 받기가 대단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 들어서서 가장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글로벌형 R&D 사업입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R&D 비용을 1년에 15조에서 16조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온 아웃풋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그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20년 전부터 정부가 돈을 직접 쓰질 않고 정부의 R&D 자금을 투자자들이 전면에서 투자를 해준 기업,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준 기업에다가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매칭형으로 해가지고 그 R&D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효과가 대단히 높더라. 우리는 R&D 자금 들어가지고 나온 그런 아웃풋이 극히 미미한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더니 성공률이 45%가 넘더라.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작년에 한국 정부가 중기청과 협력을 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엔젤 투자자들이 만든 회사, 엔젤 투자회사 10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10군데한테 1억만 투자를 받으면 정부가 최소 5억에서 9억까지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가면은 초기 그 데스밸리를 죽음의 계곡을 넘는 데는 저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혜택만 받으신다 그러면은 정말 기술력 있고 아이디어가 좋고 BM이 좋은 그런 스타트업들한테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형 R&D 사업을 초기부터 기획을 하고 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엔젤 투자협회 김종현 팀장이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도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우리 김종현 팀장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현 팀장 올라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회장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김종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글로벌 시장형 창업 사업화 R&D라는 사업은 이제 팁스 프로그램으로 지금 아마 스타트업계에 좀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여러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정부 돈 투자를 할 수 있고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역시 뭐 이스라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셨던 뭐 요즘화 펀드가 요즘 이야기 많죠. 근데 요즘화 펀드는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93년도 도입돼서 98년도에 이미 그 펀드 자체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98년도에 손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민간 시장 자체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즘화 펀드가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이제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요즘화 펀드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해서 현재까지도 정부가 꾸준히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스라엘의 TI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TI 사업은 이제 91년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 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문 고국화 기술 인력 75만 명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기술 인력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존 사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이 75만 명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TI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직접 정부가 평가를 하고 직접 정부가 창업팀을 뽑는 형식으로 현재 우리 국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큰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자라고 해서 보시는 26개의 민간 투자회사 인큐베이터 운영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 기관이 우선적으로 창업팀들을 발굴하고 투자를 하면 이 투자된 창업팀에 정부는 기계적으로 자동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약 50만 달러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대략 한 20년간 어떤 성과를 냈냐 보시면 91년도부터 약 1,400개의 창업팀들이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기관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90% 이상이 졸업을 했고요. 단순히 졸업한 기업을 넘어서 이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추가 펀드를 유치를 했거나 M&A 또는 IPO를 한 경우를 따져보니까 무려 58%나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 성공률이 5%가 채 안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 수치를 비교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성과 기반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프로탈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93년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뭐 2007년도에는 이제 상장도 했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화이자에서 M&A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M&A 규모가 대략 한 6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6억 달러 규모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TI 사업에 20년간 부었던 정부 총 금액이 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1,200개의 성공 기업 중에서 이 한 기업만으로도 흔히 말하는 우리 짱깨식이라 그러죠. 짱깨식으로 이미 성공을 거둔 사업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청에서는 작년부터 이 이스라엘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 사업 형태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현재 우리 국내 도입된 이 TIS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성공 벤처인 그러니까 아무가 아니고요. 반드시 본인이 창업을 해보시고 그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해보신 성공 벤처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엔젤 투자 회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발굴해서 이 창업팀에게 저희 그 전문 엔젤 투자 회사가 엔젤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보육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 이스라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는
그 자동 매칭 방식으로 정부 R&D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엔젤 투자금은 대략적으로 한 1억 원 이상을 넣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하고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BI에 2에서 3년 정도 입주를 시키고 있고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5억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사업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예, 우선은 저희 사업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전문 엔젤 투자사 저희 이제 사업 용어로는 이제 운영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운영 기간을 우선은 선발을 합니다. 저희가 한번 선발한 운영 기간은 최대 6년간의 사업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운영 기간이 투자한 회사가 정부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TO를 저희가 배정해드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운영 기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창업팀을 발굴하거나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만 실적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우수한 운영 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TO를 계속 늘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실적이 나쁜 운영 기관들은 TO를 줄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사업 성과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떤 곳을 운영 기관으로 뽑느냐? 예, 당연히 투자 재원과 역량을 갖춘 전문 투자 기관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운영 기관 자체 내에 반드시 성공 경험 있는 창업 벤처인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LP 형태로 이렇게 돈만 부담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오셔서 그 선발하신 창업팀들한테 멘토와 인큐베이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창업 벤처인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넉넉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다음 세 번째, 이 창업팀을 보유하고 있는 인큐베이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그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선발된 창업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13년도에 5개 기간, 그 다음 14년도 저희가 2월 달에 5개 기간 해서 현재 총 10개 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5개에서 10개 운영기관을 더 추가적으로 선발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하고 동일한 규모인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운영기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기관들이 1차적으로 우선 창업팀을 발굴하고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 진행된 창업팀 중에서 저희 정부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요청합니다라고 추천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최대 1.2대 1 정도 비율의 정부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부 심사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운영 기관들 간에 좀 더 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심사를 최종 통과한 창업팀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행된 그 선정된 창업팀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운영 기간을 통해서 마일스톤 관리라든가 멘토링 지원 등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그 협약 기간이 완료된 운영 그 창업팀은 이제 성공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판정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 있는 운영사가 먼저 판단을 해서 성공 판정을 내리고요. 일반적으로 정부 사업들의 판정 기준은 정부하고 협약 맺은 사업 계획서를 갖고 이 사업 계획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잘 이행되었는가 여부에 따라서 사실 좀 페이퍼적인 평가들이 좀 많은 게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버려서 그런 페이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창업팀이 기업으로서 성장을 했는가를 가지고 성공 실패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IPO, 코넥스를 포함한 IPO를 했는지 또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았는지 또는 뭐 M&A를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매출액을 정부가 집어넣은 5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연간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가지고 이 기준에 부합되는 창업팀만을 성공 판정을 내리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창업팀들은 실패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성공한 경우는 이제 성공을 하셨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지원 받으신 금액 중에서 일부를 기술료 형식으로 정부한테 상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환된 기술료들은 다시 국고로 들어가서 다른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는 실패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은 항상 실패를 할 수 있고 실패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만 수행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절대 묻지 않고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팀 그다음에 저기 그 전문 엔젤 투자사 정부가 그림에 보이시는 방식 형태로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배분한 방식 구조로 저희가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뒤에도 이제 훌륭한 우리 정부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 그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훌륭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팁스 프로그램을 포함을 해서 이미 이제 스타트업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창업을 할 때 가장 망설이는 것은 저는 또 기회 비용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 프로그램 포함해서 많은 사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기회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준비 잘 되시고 열정 있으신 분들은 과감한 도전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